자, 바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주인으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플라톤이 말을 해요. 인간의 핵심 요소는 욕망과 감정, 정서와 그리고 지식이다. 맨 처음에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철학이란 많은 지식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철학은 철학함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삶 자체에서 사실은 여기서 놓치는 게 뭐냐면, 너무 지식, 경험만이 정말로 나의 삶에서 답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철학도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갈등이 됐던 게 이런 거거든요. 지식, 이성이 먼저야. 이성적인 사고가 먼저야라고 했는데, 아니야. 쾌락주의 같은 경우는 자기 욕망도 소중해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성과 욕망의 싸움이 2500년을 내려왔는데, 저는 이제 오늘 실제로 한 정신상담 의사가 우울증 환자 대다수는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인터뷰를 했대요. 부모에게 실망을 주기 싫어가지고 적성에 맞지 않는 대학을 간다든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도 나에게 좋은이 아닌 남들 눈에 좋은 직업을 선택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울증에 아주 심하게 걸린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라는 것이 조선시대 때나 존재하던 과거의 유물 같지만, 우주 여행과 인공지능을 말하는 현대에도 명예, 체면 등 남의 눈을 의식하는 문화 속에서 고스란히 남아 우리의 생각의 벽 같은 고정관념을 만들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벽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힘든 세대예요. 아직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지 못한 청소년부터 20대, 30대까지 젊은이에게 더 큰 감옥이 되고 있기도 해요. 누군가는 남자라는 이유로 울지 못하게 하고, 누군가는 여자라는 이유로 울어도 된다라는 생각들도 지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유행어가 뭐예요? 유교걸, 유교보이 뭐 이런 말들도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다름을 알지 못하고 맞지도 않은 옷을 입으려 평생을 낭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낮은 자존감과 후회, 동경을 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죽기 전에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일까? 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첫 번째가 내 주변 사람한테, 내 와이프한테, 내 자식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던 거. 조금만 더 잘해줄 걸.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재미있게 좀 할 걸. 그러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일에 몰두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지식이 늘어나도 자유롭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생기가 충만한 일상을 영위하지 못할까요? 왜 창의적이지 못하고 상상력이 충만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지식의 홍수,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전 세계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하버드대 그 힘든 데는 못 갔어도 하버드대 강의는 들을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왜 재밌지 못할까? 왜 창의적이지 못할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론적 체계나 이념을 숭배하고 그것들에 지배되는 한 구체적인 일상에서 작동하는 나 자신은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번 주 강의처럼 과학, 철학, 앞으로 인공지능 AI가 다 하고 있을 세상인데,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함께 해보자고 했었잖아요. 앞으로 세상은 더 본래적 자아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세상일 텐데, 이 본래적 자아의 생명력을 회복하여 자신의 욕망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보이고 자신이 찾은 그 길에 몰두하여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삶은 재밌어야 살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재미없으면 정말 하기 싫잖아요. 여러분도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재미있어야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맹점이 뭐였어요? 내가 수학에 재미없다가 갑자기 수학 선생님이 멋있어지면 수학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거고, 내가 과학이 너무 재밌었는데도 내가 과학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과학을 때리쳤던 일도 있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앞으로 세상도 그럴 거거든요.
우리들은 아까 뭐 유교걸, 유교보이도 그랬고 지금 20대, 30대 다 힘들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회가 비교 대상의 사회예요. 노래방 가서 나는 정말 노래를 못한다. 나는 노래를 하면 쟤네들이 흉볼까봐 노래를 못한다. 한쪽 구석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도 집에 와서 설거지를 하면서 궁뎅이 흔들면서 흥얼거릴 수 있거든요. 왜 여러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노래를 못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욕망에 지금 충실하면은 여러분들도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번에 자유 공부할 때 소극적 자유예요. 해하고 원리 배우셨잖아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한에서 내가 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왜? 나의 욕망을 내가 바라볼 수 있으면 나는 충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점 가면 가장 많이 보는 게 요즘 지식서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계발서예요. 나는 이거 참 싫어해요. 안 봐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이제 너무너무 가난할 때 30대 돈을 모으는 방법, 40대 돈을 모으는 방법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을 봤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책에.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돈 버는 거예요. 돈이 돈 버는데 나는 돈 10원도 없는데 뭐 돈 100만 원 들어오는 삶에서 나갈 돈이 120인 삶이었는데 저기 뭐더라? 돈을 모으는 방법. 자기 모든 수입의 30%는 저금을 하고 뭐 이런 글이 있어요. 난 30% 저금하면은 누군가는 하나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자꾸 학대를 해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막 그러면서 나 자신을 정말 미워하고 학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별로 보라고 안 해요. 한때 또 유행했던 게 뭐예요? 아침형 인간이에요. 사람은요.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밤에 공부 잘 되는 친구 있죠. 오후에 공부 잘 되는 친구 있어요. 근데 오전에 공부는 다 하고 나서 오후에는 저녁에 술 마시거나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보고 공부 안 했다고 못해요. 그 사람 라이프 스타일 다 있어요. 근데 그때 아침형 인간 책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지고 막 운동을 다닌다고 하고 1시간 운동하고 뭐 아침밥은 먹어야 된다 어쩐다 그러는데 점심쯤 되면 어떻게 졸려가지고 낮에 공부나 낮에 일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준점, 사회에서 내놓은 그 기준점도 아닌 기준점을 가지고 나 자신을 자꾸 학대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욕망에 충실하세요. 여러분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사세요. 보세요. aspire with grace 그러잖아요. 우아하게 열망하세요. 품위 있게 열망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한 현명한 욕심이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너무 어떠한 기준점, 이성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잘못한다? 아니에요. 이성이 발동하는 순간은 언제냐면 내가 많은 사람, 2명만 있어도 사람이 이성이 발달돼요. 이성적으로 행동하려고 해요. 내가 2명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한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사람한테 최대한 예의 바르려고 하고 이게 2사람만 있어도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행동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신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욕망에 충실하고 아름답게 욕망을 추구를 하세요. 꿈을 꾸는 사람의 몫이에요. 오랫동안 그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꿈은 하나였어요. 교사였어요. 제 꿈은 오로지 뭐 할래? 교사. 뭐 할래? 교사. 뭐 할래? 교사. 늘 그랬어요. 그 꿈을 그리면서 나는 이거를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떻게 가르쳐야지? 이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를 이렇게 보잖아요. 뉴스를 보면 이거에 대해서 오늘 철학 강의에 이 부분은 넣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네. 유재석이가 이런 말을 했네. 이거는 철학 강의 어느 부분에 넣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그러면서 나는 교사라는 꿈을 항상 꿈을 그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항상 교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사로서 자세를 준비를 하면서 뉴스도 교사로서 어떻게 가르쳐야지, 이거 수학을 이렇게 가르치려면 이러한 스타일로, 그러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남에게 모범이 되는 교사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수학 가르치려고 그러면 내가 수학 공부를 잘해서 잘 풀어야지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자유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유와 소극적인 자유를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데에서는 이성적이게, 그러나 여러분들의 욕망을 중요시하면서 여러분들의 욕망을 소중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이가, 이 사람 말고 어떤 아이가 새를 이렇게 한 마리 잡아왔어요. 살아있는 새를. 그래갖고 스님한테 막 달려갔어요. 스님은 뭐든지 알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선생님은 똥도 안 싸는 것 같다. 뭐 그런 것처럼 스님은 뭐든지 다 알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새를 이만큼 잡아가지고 스님 앞으로 갔어요. 스님, 이 새가 죽을까요? 살까요? 라고 했더니 스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손 안에 달려있다라고 했어요. 내가 스님이 너 그 새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해요? 손 벌려서 풀어주겠죠. 그 새는 살 것 같아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주먹을 꽉 눌러서 새를 죽여버리겠죠. 결국은 너의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스님이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사주팔자라는 말 여러분들 알아요. 많이 들어봤죠. 사주팔자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태어난 해, 그 다음에 이제 월, 몇 월, 그 다음 며칠, 몇 시, 이게 이제 사주잖아요. 사주팔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상이에요. 관상 어디 보는 거예요? 얼굴 보는 거예요. 얼굴. 경훈이 얼굴 관상 이렇게 한번 쳐다봐. 경훈이 관상, 너는 앞으로 성공하겠다. 큰 사람 되겠다. 그런데 이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상이에요. 수상은 손숫자예요. 손금이에요. 손금을 보고 나서 너는 80살에 단명하겠다. 너는 100살까지는 충분히 살겠다. 너는 정말 돈 많이 모으겠다. 이렇게 수상을 보거든요. 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심, 심상이에요. 그 사람 마음 씀씀이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공할 것이다,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삶을 만나려면 간단한 준비물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좋은 나를 만들어야 돼요, 먼저. 인생이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져요. 이 계단에서 밟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 많은 계단을 다 올라가야 돼요. 쉽지만은 않은 인생이에요. 앞으로 지금까지 20년, 25년 살았다면 앞으로는 100년을 더 살 거거든요. 인생의 곡선을 그리는 게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많이 떠돌아 다녀요. 어떤 사람이 인생의 곡선을 이렇게 그려졌어요. 인생의 곡선이 평탄하게 끝까지 가 있는 인생의 곡선은 없어요. 항상 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느 때는 내가 지옥 나락에 떨어졌다가 박차고 일어나서 또 산을 정복했다가 산을 내려오고, 내가 장윤정이 가수를 이제 좋아하기도 하지만 장윤정이가 한번 그런 말을 했었어요. 미스터 트롯, 송가인이나 미스터 트롯 아니면 미스트롯 뭐 이런 그 신인들이 막 올라오는데 장윤정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장윤정이가 저는 내려갈 길을 알고 있고 지금 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길을 알아야 되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잘 사시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곡선은 어떻게 그리실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자서전 서점 가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자서전, 박지성 자서전, 마이스토리 그러는데, 사실은 박지성이란 자서전을 쓸 수 있는 박지성이는 우리 전 지구에 70억에 한 명이에요. 유재석이는 유재석이 70억에 한 명이고 장윤정이는 장윤정이 70억 명 중에 한 명이지, 나는 저렇게 못돼가 아니에요. 나는 왜 저 정도가 못될까가 아니에요.
박지성이면 박지성이고 장윤정이면 장윤정이에요. 류경훈은 류경훈이에요. 그죠? 이도훈은 이도훈인 거고. 여러분만의 마이 스토리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만의 70억 인구의 자서전을 각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LOVE, Listen, Open, Value, Express 이렇게 쭉 이거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거. 이러한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혜롭게 산 정상에 올라갔으면 지혜롭게 내려오시고 나락에 빠졌으면 지혜롭게 올라가시길 바래요. 거기에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의 욕망도 엄청 중요하고 소중하게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울고 싶을 때는 울고요. 화가 날 때는 남에게 피해가 주지 않는 만큼에서 화도 내세요. 뭐 이렇게 막 친구한테 욕하고 화내지 말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만큼 해악의 원리처럼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은 소극적 자유예요. 저게 마음 신자예요. 마음 신자에 선 하나를 딱 그었더니 반드시 필자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반드시 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impossible 불가능이에요. 여기에다가 점 하나를 찍었더니 I'm possible 나는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Dream is now here. Dream is now here. nowhere. 여기 꿈은 아무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Dream is now here. 꿈은 어디에든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사실 종강이에요. 이제 앞으로 저 못 봐요. 옛날 같으면 재작년까지만 해도 오늘 종강이다. 그동안 수고했다. 그러면은 애들이 박수도 쳐줬는데 저 혼자 여기서 막 대화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박수 치는지도 모르겠고 저하고 인연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인생에서 보여주세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밥값을 하세요. 학생이면 학생 밥값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김정이면은 김정이라는 인간의 밥값을 저는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종은 같은 경우 이종은이라는 인간의 밥값을 하셔야 되고 혜연이는 혜연이다운 밥값을 하시고 이강인은 이강인이다운 밥값을 하시고 경훈이는 경훈이다운 밥값을 하시고 사시기 바래요. 밥값이라는 거 학생이면 학생답게죠. 그리고 직장이면 직장답게 대학생이면 대학생답게 다시 오지 않는 순간 이 순간에 충실하고 이 순간에 여러분의 욕망을 소중히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멋있게 사시고요. 재미있게 사시고요. 나중에 김정희 교수님한테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네라고 연락 주세요. 그러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사랑합니다.